자, 마지막으로 JTBC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야, 진짜 이거 저의 또 파산기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일단 뉴스 내용 정리해 보면서 왜 JTBC가 이 꼴이 됐는지 낱낱한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리얼한 내용들을 송 작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개국 15년 차를 맞은 JTBC가 어제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전날에는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등 4개 계열사가 이미 회생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룹 핵심 계열사 5곳이 동시에 법정관리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월드컵 중계권 얘기 나오고 뭐 거기에 7천억을 써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결국은 우리 플라워한테 까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플라워가 또 왜 나와? 플라워 오빠한테 JTBC가 어떻게 까불었죠? 이제 그 플라워 오빠 그 재산 상속 관련해가지고 상속 지분들 관련해서 정리를 할 때 그때 감히 이 씨의 삼성이 아닌 홍 씨의 삼성을 좀 해보겠다고 오빠가 여동생 홍나희 여사를 꼬셔가지고 홍석현이가 지분들, 이게 상속 지분들이 부인께 있고 세자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동등하게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부인의 지분하고 임원들의 지분을 끌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삼성 먹으려고 했구나. 삼성을 먹으려고 했던 이 쉽게 말하면 엄마와 아들 간에 홍 씨와 이 씨 간에 내부 난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화가 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플라워 오빠가 1조 원에 달하던 광고비를 거의 끊어버렸습니다. 1조 원이나 주고 있었군요. 1년에 JTBC에 직간접적으로 주고 있던 1조 원 넘는 광고를 잘라버렸어요. 이게 3년, 4년 차입니다. 지금. 타격이 너무 큰데요? 너무 크죠? 수입의 70%가 사실상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JTBC는 삼성 없으면 그동안 혼자 설 수도 없는 회사였네? 물론 중앙일보라고 하는 큰 모기업이 있고 에이, 네. 무슨 언론사로 돈 번다고. 언론사는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언론사는 돈을 쓰는 곳이에요. 광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뜯어내는 광고비가 없으면 못 살아남는 건데 그 어려운 지난 15년 동안 매년 1조 가까이 꽂히는 우리 플라워 오빠의 가족 성금에 의해 갖고 JTBC는 배를 띵띵띵띵띵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세상에, 그 왜 그랬대? 자, 문제는 이 JTBC 그룹이 경영을 굉장히 방만하게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JTBC의 사장이 홍정도라고 홍석현의 아들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명목상 이사장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인데 이 양반도 제가 한번 미팅을 잡았다가 못 만나긴 했는데요. 이 JTBC 그룹이 2조 8천억짜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규모가. 그래요? 이게 자산 규모를 포함해갖고 얘네 회사가 2조 8천억짜리예요. 이거 플라워 오빠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거구나. 뭐 산다기보다도 아무튼 일반 그 다른 종편 방송사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돈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JTBC가 특이한 건 뭐냐면 애초부터 공중파보다 돈을 더 많이 처발라가지고, 쇼 프로그램이나 대작 드라마 같은 것들을, 이 초기부터 엄청나게 투입해서 컨텐츠들을 막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마치 옛날에 그 동아방송 이건희 회장이 TBC 돌릴 때 그때 느낌처럼 막 그런 미디어 방송을 했고, 삼성은 암묵적으로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광고비들을 쭉 지원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쭉 쌓아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콘텐츠들을. 그러니까 삼성은 이렇게 쌓아온 콘텐츠들의 잠정적인 그 콘텐츠들에 대한 이걸 뭐라 하죠? 방영권이라 그러나요? 지적 재산권. 이거를 꾸준히 다 갖고 있는 유일한 방송사입니다. JTBC가? JTBC가. 근데 딴 나라가 아니라 딴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대부분 OTT 회사한테 판권을 팔아요. 그래서 OTT에서 사갖고 이거를 나눠서 하는데
JTBC는 이걸 안 가지고 자체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요거를 회사 본사에 두지 않고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개인 회사에다가 그 판권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그쪽에다 지적재산권을 다 넘겨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판매하기 위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JTBC하고 제가 한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뭘로? 네? 뭘로? 왜? 그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판권 근데 왜 세우가? 이게 중국에 있는 그 방송국에서 네. 이제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사고 싶다. 왜냐면 지금 뭐 OTT나 이런 것들이 다 사가 버려 갖고 한국 콘텐츠들이 씨가 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추가로 갖고 있는 게 JTBC니까 그거를 해보자 그래 갖고 그와 관련된 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접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조 2천억 가치라고 그때 평가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15년 동안 소프로부터 뭐 대형 드라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최근이에요? 최근에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안 팔았습니다, 그거를. 그거는 JTBC 소관이 아니라, 홍씨 일가 개인 업체가 그걸 쥐고 있어요. 하나 중에. 그러니까 지금 JTBC 안에서 그나마 돈이 되던 것들은 그런 컨텐츠들을 재판매하고 팔고 있던 회사들하고 메가박스, 이게 영화관, 요런 쪽에서 주로 수익을 올려왔던 거고, 방송국이나 이걸 제작하는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비용은 자기가 다 물고, 돈은 이거를 운영하는 영화관이나 또는 이거를 운영 판매하는 콘텐츠 업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종의 기형적인 오너 위주의 경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돈이 안 들어와. 이 정권 들어와서는 더 광고비가 줄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제 어머니하고의 갈등을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운 건 외삼촌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삼성은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그룹, JTBC에 대한 광고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안 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문제는 이번에 지급정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네. 지급정지로 전제 만기에 지불 못한 돈이 206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206억 원이면은 큰 돈이 아니잖아요. 1%도 안 되는 네. 이 1%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마련을 못한 겁니다. 그냥 재영이 형한테 가서 한번 빌려달라고 해도 그냥 단번에 빌려줄 돈이었는데.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앙그룹 안에 숨겨놓은 비자금이 없을까요? 있겠지.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예요. 석현이 할아버지 그쪽에 어디 짱박아 놓은 것만 해도 얼마든지 있을 거고요. 홍다희 여사한테 가서 빌려달라고 하더라도 지분 팔아갖고 있는 현금 이 정도는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을 지급을 못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화의 신청을 넣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요, 지급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급을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즉, 방송사를 접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중앙 쪽에서? 예. 아까도 말하다시피 알짜배기 컨텐츠는 개인 회사 소속으로 이미 넘어가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알맹이가 있는 거 영화관하고 일부 건물을 갖고 있는 권리금을 갖고 있는 영화관하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물들이에요. 일산에 종편 방송 최대의 어떤 그 사옥을 지었어. 5층짜리 사옥을. 제가 그 사옥을 판매하기 위해서 프랑스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메가딜을 붙였던 사람입니다. 이건 한 4, 5개월 전이에요. 그때 프랑스에서 녹음 전문 스튜디오, 영어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 회사랑 실제로 그 딜을 하기 위해서 LOI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산 매각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 사옥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못 샀고 그거를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샀어요, 그럼? 그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게 판매가 됐고 그게 5,500억으로 일산 스튜디오가 팔린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잔금이 들어가는 시기가 아마 8월 달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2달만 있으면 5,500억이 생겨요. 네, 근데 왜? 그 5,500억을 받고 팔아가지고 아마 이제 거기를 임대로 자기들은 계속 쓰는 거야. 그냥 건물만 팔고. 그래서 그 딜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200억을 해결을 못 해갖고 2달만 단기 차입을 해와도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날렸다는 얘기는 건물은 팔아서 챙길 거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JTBC 방송과 관련된 것들을 다 날려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법정 관리로. 이거 누가 사나? 응? 이거 누가 사나? 종편 허가는 있고, 허가권은 있으니까 여기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눈먼 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살 수가 있는데 살라고 덤벼들 놈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나라든지 돈이 썩어 남아서 도는 애들이 뭐 삼성이 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삼성 안 삽니다. 안 사요? 전혀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삼성한테 그 전에 이건 제안이 됐는데 거절당한 사안인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JTBC의 법정 관리는 사실상의 방송국을 팔거나 아예 지금 있는 상황에서 폐쇄해 버리려고 하는 나름의 꼼수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방송 사업이 안 된다고 이미 깨달은 거예요. 이미 이제 뭐 뉴미디어로 갔으니까 광고들이. 다른 미디어 쪽이 되는 거고 극장은 이미 OTT에 밀려갖고 메가파에서 개망한 거 알고 있고 앞으로 컨텐츠를 추가 제작하는 데 있어서 투입 비용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던져봐야 그만큼 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이미 오나 개인 일가 쪽 재산으로 해갖고 빼돌려요. 알짜배기는 다 빼돌려놓은 상황이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못 돌려받는 게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판 거야. 오너 회사에다가 자기 컨텐츠들에 대한 것들을 얼마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1,000억대 단위로 1조 2천억짜리를 싸게 팔아갖고 이미 저작권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JTBC는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건물도 팔려가지고 매각이 된 상태고 이것도 임대로 쓰고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건물 부동산 가격까지 이미 청산이 끝나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JTBC가 조만간 없어지거나 임자가 바뀔 거라 거기에 대한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중앙일보 입장에서도 이 JTBC가 한때 뭐 뉴스 선호도 10%까지 가고 손석희 앵커 있었을 때 내란 과정이라 세월호 있었을 때 한껏 몸집을 키워가지고 중앙 언론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뉴스 1%도 안 나오는 거고요. 그 안에 광고비 삼성이 안 주면 어디서도 지금 이미 공룡이 돼 있는 저 등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1조 원씩 광고비 들어올 때가 없단 말이에요. 힘들지.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쥐고 있어봐야 손해다라는 거를 이미 경영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나름대로 챙길 수 있는 거 알짜배기는 다 챙겼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파산을 하거나 또는 매각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요거 법정 관리 시작되고 결정되면 6개월 안에 이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갖고 송 작가가 분석했던 JTBC의 몰락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결국은 홍씨 삼성과 이씨 삼성의 전쟁 그리고 그 안에서 완승을 거둔 우리 프로아워 오빠의 완벽한 복수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나중에 재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니 주식으로 갑자기 상속세도 못 내던 우리 프로아워 오빠를 30조 원대 아시아 탑5 부자로 만들어주신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우리 프로아워 오빠가 어떻게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궁극적으로 중앙일보의 현재 조중동에서 차지하는 어떤 언론 권력적인 분할 부분, 그리고 여시대라고 하는 이 그룹을, 그 정치 그룹을 이끌었던 이광재를 비롯한 여시대를 이끌고, 무속인을 데리고 윤석열과 붙어먹었던 우리 홍석현 회장의 정치에 대한 어떤 야망도 JTBC의 몰락과 함께 어느 정도 막을 내려가는 그림도 연결고리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예상을 해보게 되네요. 중앙일보가 무너져야지 하셨는데 그러게. 중앙일보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겠죠. 중앙일보는 쉽게 말해서 권리금이 졸라게 짱짱한 장사 잘 되는 옛날 냉면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돈 들일 것도 없이 그 이름과 이것만 지키고 있고 기자들 돌려갖고 말 같지도 않은 기사들 써갖고 돌리면 아직도 정부 보조금 받아가면서 영향력 내밀어 가면서 여기 고관여층이나 뭐 고관 대작들이 와갖고 어떻게든 딜을 할 거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데요. JTBC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제 뉴미디어 시대가 문을 닫기 시작하게 되면 조중동의 몰락도 JTBC의 몰락과 함께 연쇄 도미노처럼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행정, 내각, 그리고 언론관계법만 개정이 된다고 치면 정치만 잘 내도 언론관계법만 제대로 수립이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언론 환경은 조만간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아무튼 돈지랄로 조카돈 코 묻은 조카돈 뜯어다가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온갖 황태자질을 다 했던 돈질의 제왕 JTBC가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